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진짜 배기, 그리고 지속적인 해답을 찾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짧은 10분간의 진료실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그런 의학적 비밀이나 실질적인 조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지금 바로 저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벌프 숫자 1분 벌프을 남겨주세요. 그건 제게 이런 심도 있고 실질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단순한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을 더 자세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실수. 제 30년 의사생활 동안 저는 60세 이상의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자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 갑자기 찾아오는 어지럼증, 약을 먹어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혈압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은 그분들 거의 모두가 스스로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거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제가 아플 리가 없어요. 저는 매일 과일을 이렇게나 많이 챙겨 먹는데요. 그분들은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셨죠. 붉은 고기도 줄이고, 튀긴 음식도 피하고, 몸에 안 좋은 간식 대신 사과, 바나나, 포도 같은 과일로 바꿨으니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현실은 종종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박 선생님, 감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65세였던 이분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셨습니다. 운동도 매일 하고 걷기도 매일 하셨죠. 그리고 매일 아침 똑같은 건강식을 드셨습니다. 현미밥 한 그릇에 바나나 한두 조각, 그리고 100% 천연 망고 주스 한 잔을 곁들여서요. 제게 맹세하셨죠. 의사 선생님, 전 튀긴 음식은 입에도 안 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잘하고 있어요. 그분의 검사 결과는 저희 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공복 혈당이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니라 165까지 치솟았고, 간 스트레스 수치인 간, 효소 수치는 정상의 2배였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심각한 지방간이 발견됐죠. 이분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혼란스러워하셨고, 솔직히 말해 겁에 질려 계셨습니다. 그럼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현미밥 때문이었을까요? 숨겨둔 악습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이 변하는 이유. 여러분,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당 처리 능력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이 결정적인 정보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고성능 엔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25살 때 그 엔진은 새 것입니다. 달콤한 것이든 기름진 것이든 어떤 연료를 넣든 상관없습니다. 너무나 효율적으로 데워서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엔진의 필터, 즉 우리의 벌프간과 신장 벌프이 조금씩 낡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막히고 속도가 느려지죠. 예전과 같은 연료량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에 든 과당, 프룩토스는 특히나 까다로운 연료입니다. 밥이나 빵 같은 포도당은 우리 몸의 대부분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 건물 전체에서 단 한 사람, 즉 안내 데스크 직원만 서명할 수 있는 특별한 소포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간이라는 직원이 과당이라는 소포를 보고 처리하고 제 갈 길로 보냅니다. 문제였죠. 하지만 여러분이 60세이고 과일을 아주 많이 먹는다면 여러분은 그 불쌍한 직원에게 수천 개의 소포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간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 모든 것을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여분의 과당을 재빠른 화학 공정을 통해 벌프 지방, 특히 중성지방,
벌프로 바꿔버립니다. 그 지방이 간에 쌓여 박 선생님에게서 봤던 지방간을 만듭니다. 그 지방이 혈류로 흘러나와 동맥벽에 찌꺼기처럼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염증을 만들죠. 수년에 걸쳐 우리 몸은 이 손상을 메우려고 애쓰고 그 결과 동맥은 딱딱하고 뻣뻣하고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으로 가는 직행열차입니다. 사람들은 천연식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위험지대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좋을 약인가, 독인가? 자, 제발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과일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일이 적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황이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 먹는 시간, 그리고 먹는 방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20대 운동선수에게 망고는 훌륭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신진대사가 느려진 65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똑같은 과일이라도 강력한 약이 될 수도, 혹은 서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이건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환자 김 여사님은 68세에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될까봐, 매일 손가락을 찔러야 할까봐, 사랑하는 음식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봐 완전히 겁에 질려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매일 드시던 4가지 특정 고당도 과일을 중단하고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혈관을 살리는 4가지 다른 과일로 대체하시라고요. 6개월 뒤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2번이나 다시 확인하더랍니다. 그분의 공복 혈당은 142, 당뇨 전 단계에서 92, 완벽한 정상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150 후 100이던 혈압은 아름답고 안정적인 120, 80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약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오직 과일을 바꾼 것뿐이었죠.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임상 연구와 수십 년간의 실제 환자 관찰에 기반한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혹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혈당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4가지 기적의 과일은 무엇일까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진입금지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에 당신이 먹는 모든 것은 약 아니면 독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건강식품들이야말로 매일매일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태워 없애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1. 망고. 망고. 인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죠. 열대 과일이고 버터처럼 부드럽고 꿀처럼 달콤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맛있는 달콤함이 노화된 간을 가장 고문하는 원인입니다. 중간 크기 망고 하나에는 25에서 30g이 넘는 당이 들어있습니다. 감이 안 오신다면 각설탕 5-6개와 맞먹는 아니죠. 신진대사가 절반으로 줄어든 몸에 그 정도의 과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낡은 엔진에 휘발유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그 연료를 태우지 못하고 컥컥거리며 시동이 꺼지려 하죠. 그리고 남은 연료는 즉시 지방으로 전환되어 우리가 배웠듯이 간을 질식시키기 시작합니다. 저는 철이야기의 박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하지만 의사 선생님, 이건 천연당이잖아요. 피부에도 좋고 눈에도 좋다고 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비타민도 있죠. 하지만 양이 독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그분의 시스템에 가해진 막대한 당분 보야는 몸에 약해진 방어체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매일 아침 마시던 망고 주스와 바나나를 끊고 3개월 만에 그분의 간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혈당도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망고가 악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개를 통째로
특히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은 60세 이상의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꼭 드셔야겠다면 디저트처럼 취급하세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마친 후에 몇 조각만 드세요. 한두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이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바나나는 저렴하고 먹기 편하고 칼륨이 많다고 칭송받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가득한 것 말입니다. 바나나는 익어가면서 복합 전분이 순수한 단당류, 즉 포도당과 과당으로 변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는 그야말로 벌프벌프, 설탕 폭탄 벌프벌프입니다. 작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당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한두 개 먹어요. 간편해서 좋아요. 하지만 60세 넘은 몸에 이것은 공복 상태로 밥 두 공기를 들이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혈당 조절 시스템은 거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몸은 패닉에 빠져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만 너무 자란 나머지 1시간쯤 뒤에는 혈당이 추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전 10시에 느끼는 피로감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가 멍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어지럼증과 손떨림의 원인입니다. 급등과 추락의 악순환이죠. 3년 동안 매일 아침 잘 익은 바나나 2개로 식사를 대신했던 62세 최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당화혈색소, A1C, 3개월 평균 혈당치는 7.4였습니다. 완벽한 제2형 당뇨병 진단 기준이죠. 그분이 아침 식사를 오트밀과 소량의 블루베리로 바꾼 뒤 단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는 5.9, 당뇨 전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하나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나를 드시고 싶다면 제발 아직 조금 덜 익은 녹색빛이 도는 것을 고르세요. 저항성 전분이 더 많고 당분은 적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한 지방이나 단백질, 호두 한 줌이나 무가당 요거트 한 스푼과 함께 드셔서 당 흡수를 늦추세요. 그리고 제발 하루에 1개를 넘기지 마세요. 쌈포도, 특히 당도 높은 품종. 저는 환자분들께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포도 한 알은 알은 껍질로 싼 작은 설탕 알약일 뿐입니다. 슬프게도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포도 대여섯 알만 먹고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송이를 다 먹죠. 작은 송이 하나만 먹어도 밥 2공기 분량의 설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순수하고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죠. 하지만 포도에는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몸속의 칼슘과 결합하여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벌프, 신장 결석 벌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것을 걸러내고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느려진 노화된 신장은 이것을 처리하는 데 버거움을 느낍니다. 저는 매일 건강 포도즙을 마시다가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어르신 환자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샤인머스켓처럼 천연임을 내세우는 고급 품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품종들은 오직 단말을 위해 개량되었습니다. 당도가 벌프 18브릭스, 벌프에 달합니다. 그건 시럽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60세가 넘으셨다면 포도는 일상적인 건강식이 아니라 디저트입니다. 정말 드시고 싶다면 식사를 마친 후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도즙이나 건포도는 피하세요. 포도를 말려 건포도를 만들면 수분은 사라지고 당은 4배로 농축됩니다. 파인애플. 이건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의사 선생님, 소화효소는요? 몸에 좋잖아요. 라고 하시죠. 맞습니다. 파인애플에는 소화를 도울 수 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게는 파인애플의 막대한 당분 부담, 파인애플은 약 16%가 순당입니다. 이 그 작은 이점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만약 시럽에 담긴 통조림 파인애플이나 파인애플 주스라면 훨씬 더 나쁩니다.
거에 항상 정제 설탕이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단맛 조각만으로도 혈당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를 돕겠다며 파인애플 멋 조각을 디저트로 드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1시간 뒤 혈당을 체크했는데 230까지 치솟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뇌, 눈, 신장에 있는 미세혈관에 즉각적인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히 높은 수치입니다. 메모처에 3가지 황금률. 압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로. 과일은 자연, 신선함, 건강의 상징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라는 엔진이 더 이상 그 과량을 처리하지 못할 때 모든 달콤함은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분들께 60세 이후 과일을 먹는 3가지 황금률을 드립니다. 1. 절대로 이 고당도 과일들을 공복에 먹지 마세요. 특히 아침. 2. 절대로 한 번에 한 줌 이상 먹지 마세요. 양이 전부입니다. 3. 절대로 너무 익거나 즙을 내거나 말린 형태로 먹지 마세요. 건포도나 과일 주스. 그건 그냥 설탕을 혈관에 들이붓는 겁니다. 저는 이 간단한 규칙을 몰라서 병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선생님, 70세. 모든 면에서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심장에 좋은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 위에 건포도를 한 줌 크게 얹어 드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산책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혈당은 320이 넘었습니다. MRI 결과 그분이 다발성 미세 뇌졸중, 열공성 뇌경색을 겪으셨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인이요. 매일 아침 먹었던 그 건강한 농축당 한 줌이었습니다. 수년간 그 습관이 동맥을 염증으로 딱딱하게 만들다가 결국 터져버린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겪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듣지 못하는 걸까?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종종 식품군 전체를 그저 좋다 아니면 나쁘다로 분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깊이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 4가지 과일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간, 심장, 그리고 뇌를 보호하는 첫 번째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피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고 문자 그대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벌프 60대를 위한 4가지 기적 벌프이라고 부릅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자연이 준 이 선물들은 단맛 달만에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반짝반짝 우리가 먹어야 할 4가지 기적의 과일. 좋습니다. 이제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해보시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이야기했으니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켜 봅시다. 건강은 두려움이나 회피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즐거운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벌프 60대를 위한 4가지 기적 벌프이라고 부릅니다. 작고 흔하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혈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4가지 과일입니다. 1. 블루베리. 그 깊고 어두운 보랏빛 색깔은 그저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혈관 치료제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벌프 안토시아닌 벌프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말 그대로 혈관의 벌프 탄력과 유연성 벌프을 되돌려줍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벽이 오래되고 부서지기 쉬운 배관처럼 두껍고 딱딱해져서 작은 압력에도 펑 터질 준비가 되어 있죠. 안토시아닌은 수리팀과 같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 내벽을 수리하러 혈액이 부드럽고 쉽게 흐르도록 합니다.
하버드의 주요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와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30%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이 과일을 환자분들께 권하는 이유는 바로 당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저당뇨 환자분들도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말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죠. 제 조언,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의 반컵, 신선하든 냉동이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정도를 섞어 드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이 사과.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글쎄요,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말은 절반은 맞습니다. 사과에는 벌프 케르세틴과 펙틴 벌프이라는 두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이들을 여러분 혈관의 개인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껍질에 있는 케르세틴은 염증과 싸우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펙틴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펙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하는 특별한 섬유질입니다.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문자 그대로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여분의 담즙을 흡수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한 미국 연구에서는 단 4주 동안 매일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은 그룹의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거의 모든 케르세틴과 엄청난 양의 펙틴이 바로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 사과 한 개를 아주 깨끗이 씻어서 식사 30분 전에 통째로 드세요. 이 식전 사과는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고 섬유질이 여러분이 곧 먹을 식사로 인한 혈당 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과 주스는 마시지 마세요. 그건 그냥 모든 섬유질을 버리고 설탕물을 마시는 겁니다. 3. 토마토.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채소라고 생각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벌프 리코펜, 벌프이 가득한 과일이죠. 저는 리코펜을 벌프 혈관 청소의 기적 벌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 재미있는 부분, 마법 같은 비결이 있습니다.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생토마토의 리코펜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갈아내고 특히 올리브 오일이나 계란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조리하면 리코펜의 화학 구조가 변합니다. 우리 몸의 흡수율이 벌프 300% 벌프까지 증가합니다. 제 조언, 60세 이상에게 가장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토마토 2개를 계란 1-2개, 그리고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볍게 볶아 드세요. 평범한 한 끼 식사지만 시중에 비싼 심장 보조제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4.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다는 모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은 좋은 지방입니다.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벌프, 올레산 벌프이 가득합니다. 이 지방은 혈류에서 시소처럼 마법 같은 일을 합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동시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그 결과는 더 부드럽고 깨끗한 혈류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만 먹어도 심장질환 위험이 20%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바나나의 벌프, 2배 벌프에 달하는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아보카도는 당분은 전혀 없이 그 역할을 해냅니다. 제 조언,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에 3개씩 드시지는 마세요. 하루에 반 개 정도만 꾸준히 드세요. 샐러드에 섞어 드시거나 통밀빵에 발라 드시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떠 드셔도 좋습니다. 붉은 심장, 이해라는 기적. 제 환자분들이 이 4가지 과일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는 단지 검사 수치에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알아차린 것은 그분들의 벌프, 눈빛 벌프였습니다. 더 차분해지셨고 더 자신감에 차 보이셨습니다. 더 밝아지셨죠. 몸이 안에서부터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환자 중 한 분인 한 여사님, 70세, 은 평생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악에 지쳐 계셨죠. 그분은 이 4가지 과일의 기적을 6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분의 혈압은 위험한 160, 95에서 120, 80으로 떨어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은 젊을 때보다 잠이 더 잘 와요. 그것이 바로 몸이 고맙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침내 이해하고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게 될 때 자려는 건강이라는 보답을 되돌려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피해야 할 4가지 과일과 먹어야 할 4가지 과일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벌프, 하루의 나머지 시간 벌프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이 퍼즐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조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을 완성하는 결론입니다. 까만 태양, 당신을 지키는 삶을 사는 법.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만 잘 챙기면 하루 종일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혈관은 연약합니다. 하루 종일 공격받고 있죠. 매 끼니, 매번 마시는 커피, 갑작스러운 마감일, 분노하거나 걱정하는 모든 순간이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킵니다.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보호하려면 아주 섬세하고 소중한 친구를 돌보듯이 살아야 합니다. 부드럽게, 꾸준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말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조언합니다. 아침 식사를 잠에서 깬 후 첫 5분의 연장선으로 보세요. 첫 번째 물 한 잔을 마시고 몸을 움직인 후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드세요. 통곡물빵 한 조각, 연어머 조각, 또는 삶은 달걀 하나면 완벽합니다. 즉시 공복에 아주 짠 음식을 먹거나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을 피하세요. 그 한 번의 카페인과 나트륨 충격은 혈압을 즉각적으로 치솟게 합니다. 커피가 꼭 필요하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드시고 물과 번갈아 감아 드세요. 여러분의 몸은 자극이 아니라 벌프, 수분 벌프이 필요합니다. 점심에는 채소, 콩, 두부, 등푸른 생선, 그리고 견과류를 우선으로 하세요. 이 음식들은 동맥의 플라크를 줄이고 여러분의 뇌가 갈망하는 오메가-3를 공급합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드세요. 튀긴 음식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뇌는 산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벌프, 휴식 벌프도 필요합니다. 깊이 잠들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은 스스로를 수리하며 혈관은 재생됩니다. 하룻밤에 깊고 회복을 돕는 수면은 그 어떤 아락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벌프, 감정의 안정 벌프입니다. 저는 40세의 젊은 환자가 상사와의 격렬한 말다툼 벌프, 직후 벌프의 심각한 뇌졸중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순수한 분노의 순간이었습니다. 분노는 동맥의 독입니다. 분노는 혈압을 하늘로 치솟게 하고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하며 혈관을 마치 고무호스를 꽉 쥐어짜듯 수축시킵니다. 1분간의 순전한 분노는 동맥에 10년치의 압력을 한꺼번에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간청합니다. 가슴 속에서 그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멈추세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그리고 30초만 완벽하게 침묵하세요. 그 30초의 멈춤이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구하는 방패 벌프입니다. 소모고압장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의사로서의 30년을 돌아보면 저는 감사함으로 가득 찹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환자분들께 소중한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제게 단 1분의 작은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예방의학의 진정한 가치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제게 말씀하시죠. 너 덕분에 매일 해를 볼 수 있단다, 아들아.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압니다. 어머니를 구한 것은 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작고 매일매일의 꾸준한 변화였다는 것을요. 어쩌면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60세를 넘기셨을 수도 혹은 아직 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은퇴할 때까지 혹은 아이들이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건강은 조용히 매일 매분마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물 한 컵, 몇 번의 느린 호흡, 그리고 하나의 작은 친절한 선택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평화와 에너지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제발 서두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제 말을 기억하세요. 아침에 눈을 뜬 첫 5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분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침대 옆에 둔 물 한 잔을 마시고 깊게 숨을 쉬고 몸을 쭉 펴고 천천히 일어나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평온한 마음과 보호받는 뇌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길고 중요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들었거나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왔다면 아래 댓글에 벌프 숫자 1분 벌프를 남기시거나 이 영상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팔로우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현우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기 있을 겁니다. 지식,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요. 평화로운 아침, 그리고 오래오래 이어질 삶을 기원합니다. 모든 것은 그 첫 5분에서 시작됩니다.